옛날에 마을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부부가 있었다. 남자는 목도령이라 불렸는데 다리를 저는 꼽추였고, 여자는 꼭두각시라 불렸는데 지독한 박색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목도령과 꼭두각시를 못난이 부부라고 부르며 비웃었다. 그래도 부부는 개의치 않고 꿋꿋하게 살아갔다. 이 부부는 혼인한 지 여러 해 지났으나 아이가 없어서 소를 자식처럼 소중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한량들이 못난이 부부에게 시비를 걸었다. 한량들의 우두머리는 이 고을 사또의 아들인데 못된 짓만 하고 다녔다. 꼭두각시야, 너는 얼굴 좀 가리고 다녀라. 곰팡이 핀 매주도 너보단 이쁘겠다. 사또 아들은 꼭두각시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비웃었다. 그 말을 들은 꼭두각시는 울음을 터뜨렸고, 목도령은 이성을 잃고 한량들에게 달려들었다. 하나뿐인 각시가 눈앞에서 모욕당하는 걸 남자가 되어서 어떻게 참겠는가. 그러나 목도령은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 꼽추인데다 다리까지 불편한 목도령이 상대가 될 리 없었다. 목도령은 사또 아들과 한량들에게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돕기는커녕 비웃었다. 평소에도 못난이 부부를 업신여기는데 상대는 사또 아들이었으니 더더욱 도와줄 리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사또와 아들이 직접 와서 세금을 명분으로 엄청난 돈을 뜯어갔다. 사또의 아들은 목도령을 흠씬 두들겨 패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아버지까지 데려와서 횡포를 부린 것이다. 심지어 동네 잔치 한다면서 소까지 빼앗아갔다. 모욕을 당하고 맞은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뺏기고 자식처럼 기르던 소까지 잃은 목도령 부부는 견디다 못해 마을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기로 했다. 부부는 산속에서 헤매다가 집을 한 채 발견하고 무작정 거기로 들어갔다. 그 집에서 어떤 할머니가 부부를 반겼다. 어서 들어오게나. 사람 구경한 지가 오래되어서 참 반갑구먼. 부부는 정말 오랜만에 살갑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자 울컥하면서 할머니에게 여태까지 겪은 일을 말하며 하소연했다.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부부를 위로해주면서 푸른 빛이 도는 주먹밥과 붉은 빛이 도는 술병을 주었다. 시장할 테니 이걸 먹고 오늘은 자고 가게. 몸이 천근만근이었던 부부는 그걸 먹고 곧바로 골아 떨어졌다. 다음날 일어난 부부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 이럴 수가? 당신 허리가 펴졌어요. 당신이야말로 절세미녀가 되었소.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서로를 보며 놀라던 부부는 할머니가 남긴 쪽지를 발견하고 읽어보았다. 간밤에 잠은 잘 잤는가? 일어나 보면 좋은 일이 생겼을 것이네. 나는 급히 가볼 데가 있어서 먼저 떠나겠네. 이 집은 마음대로 써도 좋으니 있고 싶은 만큼 머물게나. 혹시 아는가? 밭이라도 일구면 더 좋은 일이 생길지 말일세. 목도령과 꼭두각시 부부는 허리가 펴지고 얼굴이 고와진 게 할머니가 준 주먹밥과 술 덕분인 걸 깨달았다. 부부는 쪽지에 적힌 대로 집에 머물며 밭을 일구기로 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어느 날 목도령은 밭에서 호리병 하나를 발견했는데 안에서 쪽지가 나왔다. 이번에도 할머니가 남긴 쪽지였다. 역시 자네들은 마음이 곱구먼. 이 늙은이의 부탁대로 밭을 일궜으니 말일세. 이 호리병은 원하는 걸 말하면 뭐든지 나오는 보물이라네. 부디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게. 목도령과 꼭두각시 부부가 쪽지를 다 읽었을 때 사람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시오? 염치 없지만 먹을 걸 좀 주면 안 되겠소? 어떤 사내가 초췌한 모습으로 먹을 걸 달라면서 찾아왔다. 목도령과 꼭두각시는 사내를 보고 흠칫 놀랐다. 자기들을 업신여기던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사내는 목도령과 꼭두각시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목도령은 약간의 양식을 쥐어주고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다. 3년 전에 우리 마을의 사또랑 그 아들이 어떤 못난이 부부를 괴롭히고 재산도 다 뺏어서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재미가 들렸는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횡포를 부리지 뭡니까? 그 와중에 올해는 가뭄이 심해서 쫄쫄 굶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목도령이 말했다. 못난이 부부라서 미안하구먼. 사내는 잠시 상황 파악을 못하다가 목도령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기절할 듯 놀랐다. 이럴 수가. 목도령이 맞소? 어떻게 허리가 펴졌소? 게다가 꼭두각시는 어찌 이렇게 고와진 게요? 목도령은 대답 대신 호리병을 챙긴 다음
꼭두각시의 손을 붙잡고 마을로 가자면서 앞장섰다. 3년 만에 본 마을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다들 지친 모습이었다. 이들은 아무도 목도령과 꼭두각시를 알아보지 못했고 출중한 외모로 변한 목도령과 꼭두각시에게 선망의 시선을 보냈다. 우와, 예쁘다. 이런 절세미녀를 보게 될 줄이야. 저렇게 잘생기고 듬직한 남정네는 처음 봐.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네. 높으신 분들일까? 3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지만 목도령은 묵묵히 호리병을 흔들었다. 믿을 수 없게도 호리병에서 돈이 쏟아져 나오고 쌀도 쏟아져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돈벼락과 쌀벼락을 맞자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다. 더 이상 굶을 걱정이 없게 된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다. 이런 신묘한 재주를 부리다니 도사나 신선이신가요? 덕분에 굶어 죽지 않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남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의 물음이 계속되자 산으로 찾아왔던 사내가 입을 열었다. 저분들은 3년 전 우리가 괴롭혀서 마을에서 쫓아낸 목도령과 꼭두각시라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당황했지만 곧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 목도령 만세, 꼭두각시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다. 목도령은 이제 마을의 영웅이야. 꼭두각시, 믿고 있었다고. 목도령 만세, 꼭두각시 만세. 목도령과 꼭두각시의 호리병 이야기는 당연히 사또와 아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이들은 또 못된 생각을 했다. 그 호리병을 빼앗으면 왕이 될 수 있겠어. 아버지, 저는 절세미인이 됐다는 꼭두각시를 차지할래요. 사또와 아들은 목도령과 꼭두각시가 있는 곳으로 갔다. 당장 호리병을 내놓아라. 그런 보물은 마땅히 나라에서 관리해야 하느니라. 사또와 아들이 나타나자 목도령은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그럴 수는 없소이다. 목도령이 거절하자마자 사또의 아들이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사또의 명을 거부하다니 목도령을 감옥에 넣어라. 그리고 꼭두각시는 잡아와라. 내 첩으로 삼을 것이다. 사또 아들의 말에 꼭두각시는 공포에 떨었다. 사또 아들이 또 꼭두각시를 모욕하자 목도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도령은 호리병을 꼭두각시에게 맡기고 달려나갔다. 목도령은 번개 같은 움직임으로 사또 아들과 패거리들을 때려 눕혔다. 목도령은 허리만 펴진 게 아니었다. 힘도 장사가 되었던 것이다. 예상 밖의 사태에 사또는 매우 당황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여봐라. 목도령을 잡아라. 목도령을 잡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또를 비난했다. 이제 그만하라. 양민들을 그렇게 괴롭히고서 마을을 구해준 목도령을 잡아오라고. 우리도 양심이 있다. 우리가 못난이 부부라고 조롱했는데도 목도령과 꼭두각시는 우리를 구해줬어. 민심이 다 돌아서고 궁지에 몰린 사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사또에게 호리병을 들고 있는 꼭두각시가 눈에 들어왔다. 사또는 순식간에 달려들어 호리병을 빼앗았다. 목도령과 꼭두각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다. 사또는 호리병으로 군사를 불러내서 위기를 넘길 생각이었다. 결국 마지막에 이기는 건 나다. 군사들이여 나와라. 그러나 호리병에서 나온 건 군사가 아니라 어떤 할머니였다. 사또는 군사 대신 할머니가 나오자 화가 나서 소리쳤다. 뭐야 이 할망구는? 나오라는 군사는 안 나오고. 한편 할머니를 알아본 목도령과 꼭두각시는 반가움에 소리쳤다. 할머니, 호리병 안에 계셨던 거군요.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호리병 안에서 모든 걸 보고 있었다네. 역시 자네들은 너무 착해. 짐작대로 호리병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만 쓰더구만. 자네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인데도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눈치였다. 할머니는 사또와 아들을 보며 말했다. 이자들이 지은 죄를 갚으려면 한평생 소처럼 일하며 갚아야 될 듯 싶구먼. 그 말을 들은 사또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가만두지 않겠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또와 아들은 서로 변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난 듯 싶구먼. 잘 들일게.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지.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와 호리병은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호리병이 사라진 자리에 또 쪽지가 남아있었다.
자네들에게 아이를 점지해준다는 걸 내 깜빡할 뻔했구먼. 조만간 아이가 들어설 것이니 잘 낳아서 키우도록 하게. 목도령과 꼭두각시는 그제서야 자기들이 만났던 할머니가 삼신할머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마을은 몸이 불편하거나 못생겼다고 무시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다고 하며 목도령과 꼭두각시는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여담으로 삼신할머니가 소로 만들어버린 사또와 아들은 마을이 공동 소유하게 되었고 마을 전체의 농사일을 하느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죽도록 일했다고 전해진다.